안녕하십니까. IELTS 전문 강사 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IELTS를 처음 준비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조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IELTS가 어떤 시험이고 시험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건 여러분께서 네이버시에 검색해 보시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좀 제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IELTS를 준비해야겠다고 처음 마음을 먹으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아마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쭉 검색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IELTS라고 검색을 하시면 학원들이 쫙 나오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학원을 골라서 가시게 될 텐데, 이게 학원 같은 경우는 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이 가시는 제일 큰 장점은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학원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반을 끊으시면은요, 보통 일주일에 4번,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예를 들어서 수업이 짜여지면 학원에 가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4번, 4일 동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좀 의지가 약하다거나 스스로가 좀 이렇게 혼자 자습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시기 어려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가서, 예를 들면 스파르타반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가시면 이런 스터디 같은 걸 하거든요, 학생끼리.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생분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거나 이런 좀 그룹 스터디 같은 걸 하시고 싶은 그런 분들은 학원을 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겠습니다. 물론 훌륭한 강사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학원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H 같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H 학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20명에서 30명씩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다거나 질문을 하고 싶어도 선뜻 물어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자주 하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기초가 좀 약해서 좀 학원에서 제공되는 그런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분들은 학원을 가시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학원에 등록하셨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원 같은 경우는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매달 소화해야 하는 그런 분량이 있죠.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그런 임프루먼트라든가 프로블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챙겨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기초 실력이 약하다거나 정말 좀 자세하게 케어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학원보다는 과외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과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자습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과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정작 자습을 한다거나 좀 공부하고 싶은 영역을 공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원에서 주는 과외를 소화하기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제 학원을 그만두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다면 좀 학원에 가시는 것은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좀 이게 1대1, 저를 포함한 다른 강사분들이 계시니까요. 과외를 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실적인 목표를 좀 가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특히나 예를 들어서 아트나 포트폴리오 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예술 작품, 아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죠. 근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오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막판에 한 2달 정도 영어 하면 점수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오시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한 2달 만에 끝낼 만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영어 포트폴리오는 다 준비하셨는데 영어 점수가 안 돼서 1년 디퍼를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좀 포트폴리오 같은 거 같이 하시는 그런 학생분들께서는 네, 물론 포트폴리오 중요하지만 영어 준비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여러분께서 이제 유학이나 이민을 가실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발목을 잡는 거는 영어 점수인 것 같습니다. 왜 못 갑니까? 영어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내년 9월에 입학을 하실 예정이시면 그 좀 한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좀 충분히 미리 영어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했는데 어떤 학생은 1년 6개월 만에 7.0을 맞고 싶으시다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6개월 동안. 뭐 영어를 잘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좀 성적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 6개월 그 당시에 그 학생께서 할 수 있는 영작은 I2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I2만 할 수 있는 학생이 6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고 7.0을 맞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IELTS에 대해서 뭐 3달 만에 뭐 8점 맞아야지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공부를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이게 3개월 동안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내가 가려고 하는 유학이나 이민에 대한 계획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언제 좀 유학이나 이민을 가야 되고 좀 이걸 정확히 계산을 하셔가지고요. 그 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IELTS를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하시고요. 내가 목표한 기간 안에 내가 원하는 점수가 이루는 것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학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유학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학생분들 많이 계신데 실제로 전념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많이 계신데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유학을 가야겠다는 마음만 먹으시고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정말 전념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부담만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학생분인데 예전에 제가 방문해서 과외를 하던 시절에는요 좀 그렇게 정말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 그래도 이제 좀 괜찮게 사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가면은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아파트 비밀번호를 제가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럼 방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안방 가서 그 안방에 서랍을 열어가지고요 그 방 열쇠를 가지고 그 방문을 열어서 들어갑니다. 그럼 또 누워있어요. 공부를 안 합니다. 학원비는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저한테 물론 감사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사업체 하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제가 가니까 굉장히 띠껍다는 표정으로 아빠 사업 물려받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정말 면상을 한번 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유학을 그게 또 간대요. 유학은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유학은 간다고 합니다. 못 가죠. 그리고 장담컨대 그 학생이 아버님 그 사업체를 물려받으면은요 3년 만에 망한다에 제 손가락 걸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돈만 쓰고 시간만 허비하는 학생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야말로 진짜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유학을 만약에 가고 싶고 정말 원하는 바가 있으시면은요, 전념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네, 좀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IELTS 점수를 획득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념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IELTS가 뭐 사법고시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아무리 길어도 한 1년, 6개월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셔서 충분히 공부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그래도 6개월 내 정도로 시간을 설정하시고요. 이 안에 좀 빡세게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원하시는 점수를 맞고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영어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점수가 필요하고 현재 내 실력에서 그런 점수를 맞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요. 제가 학원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원의 좋은 점은 이제 네, 어쨌든 간에 가서 앉아서 오랫동안 매일매일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장점일 것 같고요. 물론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고요. 대신에 학원의 문제점은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1대1로 여러분께 좀 케어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충분한 첨삭을 받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기본 실력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스피킹 라이팅에서 좀 더 디테일한 첨삭이라든가 지도를 받고 싶으신 그런 분들은요, 학원보다는 네, 뭐 꼭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과외를 검색해서 여러분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과외 강사분께 가서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점수 다 획득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유학이나 이민 성공적으로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되도록 항상 희망하고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